우리가 이제 중산층 하면 좀 소득이 어느 정도 이제 생활의 여유를 찾을 만큼의 소득을 꾸준히 벌어들이는 한 40-50대 이런 좀 안정된 그런 분들이 떠오르잖아요. 네. 이미지로. 근데 이제 은퇴 후에 중산층이 된다는 거는 은퇴 후에는 소득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좀 자산이 있는 분들은 있어도 소득이 네. 있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아니, 정의상 네. 소득이 없으니까 은퇴예요. 네. 은퇴 이후에 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네. 은퇴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은퇴 중산층은 소득은 없지만 네. 자산만 있는 이런 계층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자산을 또 현금 흐름으로 만들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뭐 자산을 현금 흐름으로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연금이거든요. 그게 그 자산이 뭐가 됐든 예를 들어서 그 자산이 주택이면 주택연금이 되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회사 다니면서 모아놨던 어떤 목돈을 뭐 배당을 받는다든지 그게 네. 또 연금이 되는 거 배당으로 그렇죠. 받는 연금. 그다음에 이제 정말로 연금, 개인연금, 국민연금 이런 공적연금, 사적연금을 준비하면 또 그게 연금이잖아요. 그게 네. 또 현금 흐름이 직접적으로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은퇴 중산층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모으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목돈의 형태로 모은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거를 주택연금도 아시다시피 공시가 12억이 넘는 집에 사는 분들은 주택연금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생활비가 없는 분들 주위에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예. 그분들 돈은 많지만 예. 사실은 중산층으로 보기는 그렇잖아요. 쪼들리면서 사시니까. 네. 그래서 그 은퇴 중산층으로 살기 위해서는 좀 준비가 필요하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연금 그 말 그대로 연금 원래부터 연금인 거 있잖아요. 네. 공적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 이걸 우리가 그 세계은행에서 정의한 연금 3층 연금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3층 연금을 비롯해서 이렇게 연금을 젊었을 때부터 잘 준비해 놓아야 한다. 그런 책을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인데 그 연금이라는 게 우리가 꼭 재무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재무적인 연금도 있습니다. 네. 네, 어떤 거냐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이 만약에 없다.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근육을 예. 꾸준히 이걸 근손실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근육연금이라고 책에서 네. 정의를 했고요. 예. 또 어떤 관계나 정신적인 그런 건강을 위해서는 정서연금이 필요하다. 네. 예. 나한테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재무적인 연금도 중요하지만 비재무적인 연금도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적립해야 된다. 그 연금의 요체는 뭐냐면요. 그 소득이 있는 동안 적립을 해놨다가 소득이 없는 동안 나누어 받는 게 연금입니다. 그게 그냥 재무적인 연금도 그렇지만 어떤 건강이라든지 정서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좀 풍성할 때 모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좀 나이 들어서 그걸 꺼내 쓰는 네. 그런 게 준비를 우리가 30-40대부터 꾸준히 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저는 이 책을 한 30-40대 직장인들이 읽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노후에 혹은 은퇴 후에 준비를 하면 이미 늦은 거죠. 네. 그러니까 노후로 진입되기 전에 은퇴하기 전에 네. 노후에 대한 은퇴 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 그런 관점에서 아까 재무적 비재무적 네. 관점에서 은퇴 중산층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방송에서 기대하시는 것은 네. 재무적인 부분일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재무적인 관점에서 네. 은퇴 중산층이 되는 방법 네.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제가 3층 연금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국가에서 굉장히 지금 노인 빈곤층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연금이 없을 때
경제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노인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가 88년에 도입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88년부터 이제 직장에 다니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거의 은퇴하셨잖아요. 이제 지금 1차 베이비 부머가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1차 베이비 부머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작년까지 다 은퇴를 하셨거든요. 네. 그분들은 그래도 이 국민연금을 많이 모아서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국민연금 내기 싫다 뭐 얘기도 많지만 뭐 소득 대체율도 좀 낮아지고 그분들에 비해서 그렇지만 또 나라에서 좀 어떤 세제 혜택 같은 거를 주는 상품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사적연금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는 그런 상품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뭐 지금은 뭐 연금저축하고 IRP 합쳐서 1년에 900까지 세액공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비롯해서 또 퇴직연금도 옛날에는 다 퇴직금이어가지고 그냥 일시금으로 다 받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2005년에 우리나라에 그 퇴직연금이 도입돼서 그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3층으로 자기가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괜히 이제 너무 불안해하세요. 음. 사실은 본인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 추천을 드리면 네. 그 네이버에 네. 통합연금 포털이라고 치고 들어가시면요. 네네. 거기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내 연금 알아보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내가 국민연금을 얼마 받는지 앞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을 얼마 받는지 내가 쌓아놓은 사적연금이 얼마인지 그거를 한 번에 다 그 사이트에서 통합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뭐 표로도 보여주고 엑셀로도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프로도 보여주고. 네. 그래서 거기를 꼭 들어가 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려요. 아니면 그러면 내가 노후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거기 들어가서 보고 내가 나중에 연금을 몇 살에 얼마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면 얼마만 더 하면 되겠구나라는 솔루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불안한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그 통합연금 포털 꼭 한 번씩 들어가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거기 이제 회원 가입을 하면 워킹데이로 3일 후에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사들의 데이터를 다 끌고 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걸리는 시간이 3일이니까 꼭 지금 바로 들어가서 그 신청을 하시고 네. 3일 후에 한번 내 연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보시고 부족하면 또 더 보강해서 네.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 이제 연금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네. 제가 여기 살짝 첨언을 드리면 음.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네. 중요한 게 이제 납입액도 있지만 납입 기간이 맞습니다.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부 여러분이라고 하신다든가 이런 경우 뭐 지역 가입자의 네. 형태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가입이죠. 이미 네. 가입을 신청하셔서 예를 들어서 가입 기간을 좀 늘리는 그쵸. 그런 방식으로 해서 나중에 네. 연금 수급액을 좀 늘릴 수 있도록 맞습니다. 하는 그런 고민도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미 가입을 했는데 앞에 뭐 한 번 낸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기간을 추후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119개월까지 예전에는 더 많이 됐는데 지금 줄어서 10년 정도 추후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KBS를 퇴사를 하고 네. 요 재정회계법인에 들어오기까지 한 4달을 쉬었어요. 예. 쉬는 동안 저도 이미 가입을 했습니다. 네. 예. 잘하셨습니다. 9만 원씩 내고 예. 예, 이미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입 기간을 이렇게 공백 없이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네, 여러분들 이제 국민연금이나 어쨌든 이 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이제 팁과 조언이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이 연금 부자 습관 이 책에
저자로서 네. 마지막 질문을 좀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연금에 어쨌든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연금 적립액을 키우기 위해서는 네. 또 그밖에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이 네. 부분에 대한 좀 조언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연금 저축이나 개인형 IRP 뭐 이런 데 이제 적립액을 뭐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넣으시잖아요. 그런 네. 거를 꾸준히 뭔가를 이제 사 모으시면 네.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그 워렌 버핏하고 네. 헤지펀드 예. 운용하는 사람하고 그 10년 동안 예. 이거 내기한 거 아시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정말 뭐 날고기는 헤지펀드 운용하는 사람도 그냥 S&P 500에 꾸준히 그 ETF에 투자한 그 워렌 버핏을 못 이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연금이라는 거는 굉장히 긴 시간에 우리가 적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꾸준히 이거를 사 모으는 거. 네. 뭐가 됐든은 아니고 우상향하는 자산을 사 모으는 거. 예. 그래서 저는 사실 S&P 500도 있지만 저는 뭐 나스닥 100이라든지 그 우리나라 그 연금 계좌에서 외국 거는 투자가 안 돼요. 외국 주식이나 외국 ETF를 직접 투자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복제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펀드나 ETF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사 모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사 모으다 보면 이게 이제 계속 불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오늘 긴 시간 네. 정말 이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네. 그리고 노후에 어떻게 은퇴 중산층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네. 연금 부자 습관을 전달해 주시는 그 조언을 통해서 네. 많은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네. 하실 말씀 좀 여쭤볼게요. 네. 연금 부자 습관의 저자로서 네.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하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금의 전도사였거든요. KBS 다닐 때도 저한테 연금 뭐 상담하시는 분들 물론 다 무료로 이렇게 동료분들이니까 네. 하면은 뭐 연금을 뭐 모으면은 이게 몇 배가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뭐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재테크 있잖아요. 네. 재테크 쪽은 운이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재운이 있으면 재테크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재운이 없으면 성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반면에 이렇게 재무 설계나 세테크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테크라는 거는 연금을 우리가 사적연금 같은 거는 이제 불입을 하면 나라에서 이제 그 세액공제를 해주잖아요. 그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확실한 거기 때문에 뭐 이거를 몇 배를 될 건가는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 네. 사람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 세테크는 확실히 된다. 그리고 이게 재테크의 분야가 아니라 재무 설계의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준비한 만큼 노후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그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고 너무 이렇게 한 방이 터져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어떤 우리가 부동산에 그렇게 과도하게 몰입하고 하는 게 부동산이 역시 한 방이야. 뭐 주식이 어떻게 한 방이야. 이런 거지만 그런 것보다는 정말 꾸준히 해서 수익이 막 정말 대박이 나지는 않더라도 그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바로 우리 연금의 중요한 그런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정말 연금 전도사로서 네. 어떻게 연금을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을지 네. 부자 습관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조언이 또 많은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오늘 뭐 1시간여 동안 네. 이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연금을 기반으로 해서 은퇴 중산층이 될 수 있을지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메시지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